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12월 8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참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뭐 항상 이럴 때도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고 뭐 제목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 이렇게 써봤고, 뭐 항상 이런 시련은 있었죠. 뭐 근데 어쨌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실패는 없습니다. 다 과정일 뿐,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보로노이 그 임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잘 나왔지만, 크게 이벤트가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게 좀 팔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몇천 명이 보는데 이게 이거 빨리 파셔야 된다고 하면 진짜 뭐 좀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이거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뭐 언젠가는 크게 한번 틀릴 텐데 파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많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 매도는 알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하고 제가 다음날 다 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매도를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파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차라리 뭐 종목이 제가 뭐 한 10개, 20개 들고 있으면 뭐 그 중에 뭐 하나, 두 개쯤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한 세네 종, 뭐 한 네다섯 종목?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팔라고 하면, 한순간에 팔라고 하면 뭐 엄청 많이 떨어질, 그게 이제 또 제가 팔라고 한다는 게 맞는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매도는 좀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요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 좀 웃기거든요. 매수 매도를 참고만 하라고는 하는데 뭐 모르겠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매수 매도를 뭐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내 말 듣고 하라는 뭐 그런 용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 여러 명한테 이렇게 뭐 매도를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때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었는데 좀 아찔하긴 하더라고요. 뭐 일단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러고 이게 제가 애니메이션 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글자가 잘렸네. 글자가 뭐였냐면,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참 쉽지 않다. 그죠? 요거였거든요. 돈 벌기 쉽지 않다. Not easy. 요거는 무슨 계좌냐면 그 저희 아들 계좌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그냥 이거는 한 번 사서 한 번도 손을 안 댄 계좌거든요. 그냥 시작할 때 산 거. 최근에 그 바이오 블렌딩 님도 이제 자녀분들한테 증여해줘가지고 2천만 원 1억 8천인가 거래를 별로 안 한 거, 뭐 그거를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이것도 저희 아들한테 증여를 한 건데, 뭐 잘 된 것도 거의 다 잘 되긴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한 20% 빠져서 40% 정도까지 올랐을 거고, 얘도 장투를 하면 뭐 100만 원은 갈 거니까 뭐 한 300% 이렇게 2, 300%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펩트론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빠지긴 했지만 이것도 거의 이제 300%가 됐었나? 네. 아무튼 뭐 수익률은 DNP 파마텍은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큰 수익이 났고,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손을 안 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파도는 항상 이렇게 치고 뭐 좋은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근데 이제 잘못되면 이것도 포트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만 뭐 좋은 주식은 오를 때 오히려 손을 안 대고 뭐라고 해야 될까 물량만 털리니까 네, 뭐 요런 조금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거는 계좌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와이프가 얼마 전에 이게 9천만 원 정도 됐었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또 한 1천만 원이 빠졌네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바이 앤 홀드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막 어떻게 더 잘해보려고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사기만 하는 팔지 않고 사기만 하는 전략이 10명 중에 한 2등은 할 거다. 그 한 명은 잘하는 재능 있는 한 명은 못 제껴도 한 2등은 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브릿지 바이오처럼 되게 그냥 갑자기 튀어야 되는 거는 그런 거는 모르겠네. 제가 그 종목을 공부를 안 했었어 가지고 애초에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샀어도 잘못되면 팔아야죠.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매도는 알아서 그러면 매도는 언제 알아서 하시느냐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경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했던 뭐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틀리면 매도는 그냥 하시고 아니면 적당히 많이 오른 경우에도 매도를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느낌적으로 팔 때가 있거든요. 그게 꼭 맞다는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낌이 조금 쌓여가지고 팔았는데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또 제가 막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매도는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멘탈방에 그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세론의 민족이니까 그 결과를 까보기 전에 팔 사람은 좀 파시라고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맞았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맞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예 장기로 보실 거면 장기로 하시고 그거는 개인 스타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뇌 구조고 이제 보고 있으면 침팬지처럼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이게 오르는 거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꼭 이제 물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산다. 본능과 역행해서 요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톡방에 한번 썼었는데 조금 쎄했거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여의도를 갔었는데 이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제 옆에 바로 옆에 앉았었던 분들이 D&D 파마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증이 끝나고 뭐 잘 버티고 있고 좀 오르는 거 막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톡방에서 다들 D&D 파마텍을 너무 다 물론 좋지만 너무 다들 좋게 얘기하고 사실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환희 속에 차 있고 그 한 명조차도 이 주식이 떨어질 거를 생각을 안 할 때 그때가 이제 강세장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들 떨어지고 그럴 때 아직까지 그 거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뭐 강세장이 아직은 안 끝났다 뭐 요런 시각도 있었고 근데 D&D 파마텍은 그 누구도 여기서 이제 뭐 조정까지는 모르겠고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다들 보는 게 제 눈에는 그냥 딱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톡방에 제가 글을 남겼었죠.
뭐 다가올 이벤트 좋고 회사는 너무 좋지만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때는 이게 이제 탐욕이잖아요. 탐욕. 약간 거리를 띄우고 추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좀 싼 기분을 일부러 저는 약간 싸했거든요. 팔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존 템플턴이라고 하시는 뭐 되게 유명한 분,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강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 성숙해 행복 속에 죽는다. 그래서 뭐 저는 이때는 단기적인 탐욕의 구간이 아니었나, D&D 파마테가. 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팔았어, 여러분도 파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는 좀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속에 죽는다, 탐욕 속에 죽는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쌀 때는 공포심이 가득하고 탐욕 구간일 때는 행복감이 가득하고 낙관과 행복. 근데 뭐 저는 D&D 파마텍은 뭐 단기 조정이 아닐까 싶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죠. 근데 그 장기를, 뭐 타임테이블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사라고 코너가 이제 왔는데, 뭐 알테오젠 제가 그때 사면서 한 1, 20% 정도 많이 빠져야 그 정도 구간 아닐까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알테오젠은 지금 싸죠. 사면 될 것 같고, D&D 파마텍은 뭐 1, 20%더 빠질 거 생각하고 감안하고 뭐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요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회의에 가득 찬 종목이 저는 펩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점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은 지금 사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로노이는 일단은 저의 지금은 탑픽입니다. 탑픽. 물려도 사야 된다.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리스크보다 안 가지고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학회에서 이번에 결과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르노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이거를 웬만큼 거의 다 팔아서 펩트론으로 몰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은 저희 관심사에 벗어나 있어서 뭐 이 친구는 언급을 하지 않고,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뭐 조정이 온다면 계속 모아 나가고 싶고, 토모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티나도 저의 관심박. 다음에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느덧 거의 정고점에 왔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정고점에 왔고, 어느새 이렇게 올랐네요. 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죠. 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거의 코스피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거의 정고점에 왔습니다. 뭐 좋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뭐 디램도 좋고, 잘은 모르지만. 네. 하이닉스가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세인 것 같고, 이게 구글과 연결되지 않나요? TPU하고 뭐 그런 것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코스피가 어느덧 이렇게 됐고, 코스닥도 근데 보면 지수는 거의 정고점 부근에 있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다. 937이 정고점이고 지금이 927이다.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잘은 몰라서, 네, 얘는 그렇게 안 되지만 바이오 주식들이 D&D 파마텍, 에임드, 뭐 보로노이 다 조정을 받았다. 펩트론, 알테오젠도 미리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쿼드러플 만기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D&D 파마텍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시원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4조 정도 됐는데 뭐 그래도 조정을 받아도 3조 6천억 정도 되고 3조 6천억 싼 거 같은데 네 저는 싼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D&D 파마텍은 이렇게 그랩 좀 차트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근데 뭐 연말에 연말 연초에 화이자 측에서 발표되는 이제 경구용 일상 결과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펩타이드 경구용 제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의미를 가지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NLY02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NLY0 이게 명칭이 조금씩 바뀌나 봐요. 012로 알고 있었는데 NLY01은 이상이 끝난 요것도 뭐 라이센스 아웃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NLY12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가서 봤는데 얘는 GLP-1인데 IND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새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 근데 뭐 지나고 보면 D&D 파마텍은 다 이유가 있더라. 네. 그리고 발테드 이거 자회사 그 엔비디아하고 뭐 기사가 났던 진짜 뭐 엔비디아하고 뭐 계약이 나오거나 이제 그러면 이것도 엄청 큰 뉴스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알파도 있습니다. 이게 알파선. 네. 이것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고. 근데 DD01은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또 빅파마들 여러 곳과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박순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주총회에서 뭐 딱 언제까지 기술 이전 협약 그 애로 본계약을 못 박으면 이제 뭐 협상을 조금 끌려가고 헐값에 할 수 있으니까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네, DD01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몸값을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측에서도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급하게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D&D 파마텍은 중장기로 봤을 때 크게 걱정이 없다. 네. 자, 보로노입니다. 최근 저의 타픽인 보로노이는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오늘 좀 떨어졌는데 차트 이렇게 오르다가 또 학회 발표가 있고 이렇게 좀 떨어졌죠. 좀 간단하게만 보면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IR 했었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코호트 B가 헤드 투 헤드 그 나이브 환자에서 1라운드에서 헤드 투 헤드를 타그리소 한다는 거잖아. 이거를 싱가포르 IR 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다는 거다. 그러고 또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저는 정확히는 몰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뇌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이브 환자,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초기 환자죠.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에서 이제 헤드 투 헤드 타그리소하고 한판 붙는 거죠. 이게 내년 1분기에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2분기에 어쩌면 데이터가 나와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1차 치료제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뭐 대표님 말씀으로는 전 세계 의사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뇌 전이 환자에서 이게 200%라는 거는 그러니까 혈중 농도 대비 뇌척수액에서 2배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BBB를 그냥 뚫는 게 아니고 훨씬 잘 뚫, 이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나? 뭐 어쨌든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타그리소 대비 용량도 훨씬 많이 쓰는데 뇌투과율 자체도 높아가지고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뇌 안에 있는 종양을 지우개로 약간 지우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 여기 보시면 100% DCR이라고 하잖아요. DCR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PR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30%여야지 PR이고 플러스 20% 이상이면 PD인데 요 구간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스테이블 하다는 거죠. 그러고 잠깐만요. 100%다. 160ml 이상에서 페이션트 환자 수가 11명이고 11명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disappearance, CR이죠. CR, 뭐 PR 이런 것들을 이것도 CR이죠. 40ml에서 그냥 거의 지우개 수준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1차 치료제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 치료제가 되면 이건 그냥 50조예요. 50조. 기본 50조. 네. 그리고 VRN 10조차도 너무 좋은 약이라서 이게 너무 좀 허황돼가지고 종거티닙보다도 훨씬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 허투 양성 말고 허투 그 뮤테이션 여기서는 단독으로 1차 치료제가 될 거고 허투 양성 환자 대상으로는 그 N2 아니면 로슈의 그 삼중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로슈 약들하고 병용으로 1차 치료제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N2가 1차 치료제가 되고 여기에 VRN 10이 붙는다고 치면 그냥 NO2만큼 VRN 10이 또 여기서 요건 이제 단독으로 먹고 여기 이게 붙으면 이것도 거의 VRN 11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VRN 07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번 임상 결과가 이건 이제 아미반타맙하고 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설계한 약 3개가 다 베잉클 후보가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신약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르노이 측에서도 약물 설계하는 기업으로 가는 거고 이게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싱가포르 IR하고 뭐 이번에 에스모 아시아에서 발표한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안명주 교수님이 발표를 한 자료라서 안명주 교수님이 만든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조금 기존의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요거를 마지막 거 요거를 한번 보시면 하이 브레인 퍼미어빌리티 그러니까 그 BBB를 잘 통과한다. 그리고 2개 뇌 안에 효과가 좋다. 이것들은 지지한다. 어떤 것을 베스트 인 클래스 프론트라인 EGFR 이니비터로 프론트라인은 이게 1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로서 그러니까 이게 안명주 교수님이 그냥 그 메시로 치면 이제 D&D 파마텍 주주분들은 마젠 박사님 세계적인 석학 마젠 박사님 메시의 대가 마젠 박사님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EGFR
그 폐암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베잉클 후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다. 잠재적인 포텐셜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 엄청 많은 장표에 잠깐만요. 이거 써도 되나? 퍼미션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 네.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1차 치료제 포텐셜이 있다. 네. 자, 그래서 뭐 보로노이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뭐 오늘 뭐 5, 6% 이렇게 빠지고 조정받는 거는 진짜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보로노이는 그냥 저는 약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펩트론은 지금 회의적인 시각 속에 쌓인 종목이죠. 회의적인 시각.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약간 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다 좋게 보면 약간 싸한 기분이 들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보면 막 주변에서 연락 많이 온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좋아 보입니다. 살 시점이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근데 우리는 이게 좋은 종목이고 회사는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 시각에 봤을 때는 지금 딱 사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되게 세게 받았죠. 거의 잠깐만요. 얼마 조정 받았지? 13만 원이 빠졌으니까 39분에 13 하면 몇 프로 빠졌죠? 0.33927 117 하면 130 한 33%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조정 되게 많이 받았다. 네. 저는 거의 한 40%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거의 이 정도면 막바지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요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SK 팜테코 부지 내 공장이 펩트론과 릴리의 합작 뭐 그런 게 맞나? 이거 너무 소설인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이 있던데, 뭐 물론 그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네, 이게 회의적인 시각 1번. 그리고 추가 물질에 대해서 추가 물질 인비보 실험이 끝나야지 본계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회의적인 시각 2번. 그리고 이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게 스케일업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요런 거 회의적인 시각 3번.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셋 다 너무나 좀 반가운 회의적인 시각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주가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 주가면 사실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지면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오를 거니까, 네, 저는 괜찮게 봅니다. 작업중의 양님이 책도 금방 글을 써줬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를 친 것 같거든요. 상장 이래 최고치다.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일라일리와 펩트론의 본계약이 나오면 뭐 공매도는 이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매수해야죠. 그러면 주가는 더 오를 거고, 진짜 뭐 2023년도 에코프로처럼 오를 수 있을까?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펩트론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이게 단기 스플린터로서 뭐 이게 나오면 저는 뭐 기본 50% 많게는 적어도 100% 이상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진짜 뭐 이게 또 이렇게 빠질까 싶었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금요일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그치 이게 주식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엠다제 특허가 또 나왔고, 뭐 저는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추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 1-20%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부터 한 10%는 더 빠지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내 혹은 연초에. 그래서 이건 정말 진짜 마광강살포처럼 오르지 않나요? 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좀 기울기를 높일 줄 알았는데 그냥 추세 그대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또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와서 또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왔네요. 여기까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엠다제 특허 이슈 너무 철진한 이슈 같고 해소될 거고 그 주주총회에서 산도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도즈가 이제 향후 벌어들일 이익에서 엄청 큰 축을 담당할 거다. 그렇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3조를 벌 거다라는 컨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막 기존에 쌓여 있는 라이센스하고 계약들과 진행하고 있는 계약 뭐 실험들 그러면 한 진짜 뭐 적어도 60조는 가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자산주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매도는 알아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제 유튜브 요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게는 3,000명, 4,000명, 막 6,000명씩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이거 이제 파셔야 될 거 합니다 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우수수 막 팔고 시장의 가격을 좀 왜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걸 원치는 않으니까 이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매도는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뭐 제가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제가 이때까지 광고를 수익 창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하나도 안 하지만 최근에 하나도 안 했다. 네. 그래서 매도는 제 방송을 유심히 듣다가 어쨌든 좀 팔로우업을 잘 하시고 뭐 투자 아이디어가 틀리거나 뭐 임상 결과가 이제는 톡방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 망한 것 같다 뭐 그런 경우라든지 조금 느낌이 쎄하다든지 뭐 많이 오른 것 같다든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매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언급을 약간 줄이고 막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지금 언급을 약간 줄이고 저는 팔았어요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팔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혹은 이제 보로노이 임상 결과 나오기 전처럼 뭐 요때쯤은 뭐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약간 매도를 하셔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돌발 상황에서는 제가 팔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는 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항상 시각화하고 이렇게 말해보는 게 무의식 세계로 이런 생각을 좀 계속 넣을 수 있어서 요거는 항상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제가 영상을 만든 지가 며칠 되고 가족 여행을 이제 뭐 친척분이 계셔가지고 여수로 며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몸도 피곤하고 이렇게 말을 며칠간 별로 안 해가지고 좀 오늘 어버버 했을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터디죠 스터디. 네, 정말 냉철한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유료화를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좀 스터디를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터디의 미션은 뭐 저를 매수하게 설득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하지 않을까 싶고 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좀 계획이 없었는데 많이들 상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랬고 근데 뭐 너무 상심할 필요 없는 게 요 저희 아들 계좌 보시면
장표가 되게 많네. 저희 아들 계좌 보시면 장기로 보면 좋은 주식은 이렇게 뭐 잔파도를 지나서 결국은 이렇게 약간 그 상승 각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D&D 파마텍도 그랬고 뭐 펩트론도 그런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요 정도 잔파도는 주식을 안 할 거면 안 하시는데, 하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간은 앞으로 만약에 주식을 하면 뭐 빠진 것도 아니지, 한 500번 정도는 더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뭐 좀 더 감사할 일은 없나.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더 감사할 일이 혹시 없나. 뭐 어쨌든 뭐 잘 지혜롭게 이런 구간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뭐 시련은 있어도 항상 실패는 없습니다. 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 그래서 모두들 뭐 감정 소모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